세계를 이끌 녹색의 물결. 건국대학교 슬로건인데요. 이 슬로건처럼 뭔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정시 모집 요강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정보들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건국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정시 모집 요강 PDF 파일입니다. 네,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발표된 계획안 기준이라는 점. 최종 확정 내용은 원서 접수 바로 전에 반드시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2026학년도 건국대 정시 주요 변경 사항이 무언지, 또 전형별 특징은 어떤지, 지원 절차, 일정, 그리고 점수 계산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지원 전력을 세우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건국대 정시의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숲을 봐야 나무가 보이니까요. 2026학년도 건국대 정시 총 선발 예정 인원이 1,351명입니다. 역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은 수능 KU 일반 학생 전형이에요. 그쵸.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예체능 계열은 좀 다르죠. 수능 60%에 실기 40%를 합산합니다. 실기 비중이 꽤 크네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 전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25학년도하고 비교해서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선 학사 구조가 개편되면서 학과 이름이나 정원이 좀 바뀐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화공학부가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 이렇게 이름이 좀 길어졌고요. 또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는 정원이 74명에서 76명으로 2명 늘었어요. 2명 늘었군요. 네, 뭐 학생부 용어가 이수 단위에서 이수 학점으로 바뀐 것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수능, KU 일반 학생 전형의 모집군 변경. 모집군요. 가군, 나군, 다군 이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문과대학 인기학과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여기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공과대학의 전기전자공학부랑 컴퓨터공학부. 여기는 가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와, 전전이랑 컴공이 다군으로요? 네, 이건 기초생활 및 차상위 농어촌 학생 전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 여기는 원래 없었는데 나군에서 임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와, 모집군 변경? 이게 정말 큰 변수네요. 가나다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다군으로 옮겨간 전기전자공학부나 컴퓨터공학부는 뭐랄까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고, 가군으로 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기존 나군 지원자 풀하고는 좀 다른 경쟁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어요. 와, 이건 진짜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 그리고 작년이랑 달라진 점은 없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강 5페이지 표를 보시면요. 전형별 지원 자격이 요약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고나 자율고 졸업 예정자라면 대부분 전형에 지원 가능해요. 근데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다? 그러면 KU 일반 학생, 기초생활 및 차상위,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되는데 농어촌 학생 전형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출신 고교 유형으로 어떤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그야말로 첫 단추겠네요. 자, 그럼 건국대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요강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보니까 정말 학과들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문과대학, 이과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KU 융합과학기술원, 상허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까지 정말 다양하죠. 총 입학 정원은 3,001명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이건 대학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제도가
자유전공학부입니다. 이게 단과대학별로도 자유전공학부가 있긴 한데 문과대, 이과대 등 그거 말고 상어교양대학 소속으로 KU 자유전공학부가 있어요. 인문자연 통합으로 무려 308명을 선발합니다. 308명이요? 와, 진짜 큰 규모네요. 네, 특정 전공 없이 입학해서 1학년 동안 탐색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죠. 전공 선택에 좀 고민이 많은 학생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혹시 자유전공으로 들어가면 아무 학과나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제한은 없을까요? 라고 해서 무제한 자유 이용권 이건 아니에요. 요강 1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KU 자유전공학부 그러니까 무전공 학생은요. 아쉽지만 수의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전체 학과로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과대학 산업경영 융합학부도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단과대학별 자유전공학부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문과대 자유전공학생이 같은 문과대 소속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문화 콘텐츠 학과 여기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아하, 자유라는 이름 뒤에 또 이런 숨겨진 제한 조건이 있었군요. 이거 정말 미리 확인 안 하면 나중에 크게 당황할 수 있겠어요. 자유전공학부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로 진입이 가능한지 이거부터 꼭 확인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학과별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요강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표로 잘 정리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각 학과별로 가나다군 어디에서 몇 명을 뽑는지, 그리고 KU 일반 학생 전형 말고 기초생활, 농어촌 전형으로는 또 몇 명을 선발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 갖는 수의학과 같은 경우 가군에서 KU 일반 학생 39명, 기초생활 1명, 농어촌 6명 이렇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네요. 목표학과가 있다면 이 표를 보고 내가 지원할 군, 그리고 전형, 선발 인원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기본이겠네요. 아, 그리고 수시에서 미처 못 채운 인원은 해당 학과 정시 KU 일반 학생 전형 인원으로 더해진다는 점,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서류 잡수와 전형 일정 같은 실전적인 정보로 넘어가 볼까요? 아, 듣기만 해도 좀 긴장되는데요. 네, 이제 정말 중요한 실전 단계죠. 요강 13페이지를 보시면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요. 진학 어플라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기간은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시간이 아주 촉박하죠? 연말이라 정신없을 텐데 마감 시간 오후 5시. 이거 진짜 꼭 기억해야겠네요.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가져다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서류 제출도 온라인이에요.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필요한 서류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은 절대 안 받아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PDF 업로드 방식이군요. 그럼 원서 접수할 때 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몇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째,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해야 합니다. 부모님 아이디 안 돼요? 네, 둘째, 연락처, 휴대전화, 집전화 이런 거 정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 합격 같은 중요한 연락 못 받으면 큰일 나니까요. 셋째,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 써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는 PDF 파일, 스캔 품질이나 형식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경고. 전형료를 결제하고 나면 절대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모집단이 전형, 입력한 모든 정보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정말 10번, 20번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최종 등록할 때요. PDF로 냈던 서류 원본을 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서류는 꼭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숨가쁜 일정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특히 실기고사 보는 학생들은 이 일정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네, 실기고사는 모집군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가고는 1월 12일 월요일, 현대미술학과란 영상학과가 보고요. 나구는 1월 13일 화요일에 디자인 계열, 커뮤니케이션, 의상 예체능계, 리빙 디자인, 그리고 1월 14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는 체육교육과, 근데 여기는 지원자 수에 따라 17일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 체육교육과는 인원이 많으면 길어질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1월 20일 화요일에는 음악교육과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구는 1월 20일 수요일 산업디자인학과입니다.
와, 날짜가 다 다르네요. 네. 정확한 시간하고 장소는 고사 3, 4일 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니까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합격 관련 주요 일정입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 예정이고요. 최초 합격자 등록은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이거 은행 마감 시간 고려해서 미리미리 하셔야 해요. 그렇죠. 오후 2시 마감이면 정말 서둘러야겠네요. 네. 그리고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이게 2월 6일 금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홈페이지 공지도 하지만 개별 통보도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정말 피말리는 기간인데 개별 통보요? 전화로 온다는 거죠? 만약에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전화를 3번 걸었는데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러면 등록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바로 다음 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정말 순식간에요. 와, 3번만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정말 휴대전화를 꼭 붙들고 있어야겠죠. 추가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은 2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떨리네요.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는 따로 연락 안 주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 여러 대학에 합격해도 딱 한 군데만 등록해야 한다는 점, 건국대 안에서 여러 학과에 합격해도 하나만 골라야 하고 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은 학생이 해당하는 전형이죠. 수능, KU 일반 학생 전형, 페이지 16부터 20일까지인데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누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네, 지원 자격은 간단합니다.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그러면서 2026학년도 수능을 치른 사람이면 됩니다. 전형 방법은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인문자연계는 깔끔하게 수능 100%, 네. 예체능계는 수능 60% 더하기 실기 40%. 실기 보는 학과들이 꽤 되던데요. 어떤 걸 평가하나요? 예술디자인대학 같은 경우는요. 커뮤니케이션, 산업, 의상 예체능, 리빙 디자인은 기초 디자인을 보고요. 현대미술과 영상학과는 인체 색채 소묘를 봅니다. 페이지 19에 자세히 나와 있죠.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는 성악, 피아노, 현악 전공별로 실기 과제가 다르고요. 이것도 19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육교육과는 와, 정말 다양한 종목을 보더라고요. 요강 20페이지 보니까 20m 왕복 달리기, 높이뛰기, 핸드스프링, 농구는 또 레이업이랑 점프슛 둘 다 보고 그리고 60초 윗몸 일으키기까지. 와, 진짜 체대 준비생들 정말 힘들겠어요. 특히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골반 반동 쓰면 파울, 팔꿈치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도 파울. 이런 세세한 기준까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기 준비할 때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기 변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요. 해당 학과 지원자들은 요강에 나온 실기 방법, 유의사항 이런 거 정말 꼼꼼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서류는 어떤 걸 내야 하나요? KU 일반 학생 전형은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인가요? 네,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2022년 2월부터 2026년 2월 사이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 중에서요. 학생부 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낼 서류가 없습니다. 아, 온라인 제공 동의하면 끝이군요. 네, 그 외에 졸업 연도이거나 검정고시 출신, 외국고 출신 등은 해당 학력 증명 서류를 PDF로 업로드해야 하고요. 페이지 21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른 전형, 예를 들어서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겠죠? 훨씬 복잡합니다. 일단 수능 농어촌 학생 전형, 이게 페이지 25부터 28까지인데요. 지원 자격부터가 좀 까다로워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 1은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 동안 농어촌 소재 학교를 다녀야 하고요. 그 기간 동안 학생 본인하고 부모님 모두 농어촌에 살아야 합니다. 6년 동안 부모님까지 같이요? 와. 네. 그리고 유형추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 동안 농어촌 소재 학교를 다니고 그 기간 동안 학생 본인이 농어촌에 거주하면 됩니다. 이때는 부모님 거주 요건은 없어요. 와, 6년 아니면 12년. 기준이 꽤 엄격하네요. 네. 그리고 특목고나 특성화고 같은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있어도 지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행정구역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라든지 이런 세부 기준이 복잡하니까 요강을 정말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전형 방법 자체는 수능 100%로 갔지만 제출 서류가 이게 좀 많습니다. 페이지 27, 28 보시면요. 예를 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기본 학생부는 물론이고요.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님 각각의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변동 전체 포함된 거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것도 주소 변동 전체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부 사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국대 자체 양식인 농어촌 학생 지원 자격 확인서에 고등학교장 직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와, 서류 뗄 게 엄청 많네요. 네.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같은 특이사항이 있다면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고요. 심지어요? 또 뭐가 있나요? 최종 등록할 때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농어촌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졸업하고 나서도요? 네. 정말 자격증명 절차가 겹겹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농어촌 전형 지원자들은 서류 준비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이 빠지네요. 농어촌 전형 고려하시는 분들은 서류 준비 정말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수능 성적. 과연 어떻게 점수로 바뀌는지 그 계산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요강 34, 35페이지에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 수능 점수 산출 방식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국어하고 수학은 영역별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탐구 영역, 사회과학 중에서 이 과목 필수인데요. 이거는 100분위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사용해요. 변환 표준 점수요? 그건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건국대 자체적으로 만드는 점수표입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에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 변환 표준 점수표가 공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100분위에 해당하는 변환 표준 점수가 몇 점인지 그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 수능 성적 나오고 나서 건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쓰고요. 한국사는 등급별로 점수를 깎는 감점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각 영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는 계열별로 다르겠죠? 네,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페이지 34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언어 중심 A 계열. 문과대학 대부분, 의상 디자인 인문계 같은 곳이요. 국어 40%, 수학 30%, 탐구 20%, 영어 10%. 국어 비중이 가장 높죠? 국어가 40%나 되네요. 네. 두 번째, 수리 중심 B 계열. 이과대학, 공과대학 대부분,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이런 곳들입니다. 국어 30%, 수학 40%, 탐구 20%, 영어 10%. 여기는 수학 비중이 제일 높아요. 수학이 40%. 확실히 이과 계열은 다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체능 계열. 여기는 국어 45%, 영어 25%는 고정이고요. 수학 30%하고 탐구 30% 중에서 본인한테 더 유리한 거, 즉 점수가 더 높은 영역 성적을 30% 반영합니다. 아, 수학이랑 탐구 중에 잘 본 걸 반영해 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KU 자유전공학부, 여기는 좀 특이하게 A 방식이랑 B 방식 중에서 지원자에게 더 유리한 점수를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오, KU 자유전공학부는 수험생한테 유리하게 계산해 주는군요. 이거 좋은데요? 그럼 영어랑 한국사 등급별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하죠. 영어는 1등급이 200점 만점이고요. 2등급 197점, 3등급 194점, 4등급 188점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페이지 35에 표가 있어요. 보시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점수차가 3점씩인데 4등급부터는 차이가 좀 더 벌어지죠. 아, 3등급까지는 3점 차이인데 4등급은 확 떨어지네요. 네,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감점이 전혀 없어요. 다행이죠. 오, 4등급까지 괜찮군요. 네, 하지만 5등급부터는 총점에서 1점 감점, 6등급은 마이너스 1.75점, 7등급 마이너스 3점 이런 식으로 감점이 누적됩니다. 이것도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어는 3등급까지는 비교적 점수차가 크지 않은데 4등급부터 좀 벌어지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점수들을 다 합쳐서 최종 점수를 내는 건가요?
네, 각 영역별 점수, 그러니까 표준 점수나 변환 표준 점수, 등급별 환산 점수 있죠. 여기에다가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충점, 인문 자연은 1000점, 예체능은 600점 만점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스케일링, 조정을 해서 최종 수능 점수를 산출하는 거죠. 한국사 감점은 이 최종 점수에서 빠지는 거고요.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내가 지원할 계열의 반영 비율,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 등급별 점수, 이걸 잘 확인해서 유불리를 따져봐야겠네요. 그런데 수능 점수 말고 또 다른 평가 요소가 있다고요? 이게 요즘 정말 중요해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입니다. 페이지 36에 나오는데요. 이게 2026학년도 입시부터 새로 도입되는 건데 모든 정시 전형에서 총점, 1000점 만점 기준으로 감점을 합니다. 감점이요? 얼마나 깎이나요? 감점 폭이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1호 조치, 서면 사과, 이건 다행히 감점이 없습니다. 1호는 괜찮군요. 네, 하지만 2호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이거는 20점 감점, 3호 교내 봉사는 30점, 4호 사회 봉사는 무려 200점 감점입니다. 5호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는 300점 감점이고요. 그리고 200점, 300점이요. 와, 정말 큰데요. 그 뒤는 설마 더 큰가요? 네,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그리고 9호 퇴학 처분은 500점 감점입니다. 500점이요. 1000점 만점에 500점 감점이면 이건 뭐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와,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정시 지원할 때 정말 이게 치명타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원자 여러분,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이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들, 그리고 합격 이후의 정보들을 간단히 짚어볼까요? 요강 37, 38페이지 내용이죠. 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원서 접수 완료 후에는 절대 취소나 변경 안 된다는 것. 둘째, 정시에서는 모집군별로 딱 한 번만 지원 가능합니다. 가군 1개, 나군 1개, 다군 1개. 총 3번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군별로 하나씩. 네. 셋째, 수시 합격자.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이든 상관없이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 자체가 금지됩니다. 넷째,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면 이후 진행되는 추가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2월 12일 오후 4시인데요. 그때까지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 지원은 가능해요. 포기하면 가능한 거군요. 네. 다섯째, 여러 대학에 합격해도 최종 등록은 반드시 한 곳에만 해야 합니다. 이중 등록하면 합격이 모두 취소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전용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요강 39페이지에 나와 있던데요. TU 일반 학생 기준으로요. 인문 자연 계열은 35,000원, 실기고사를 보는 예체능 계열은 95,000원입니다. 좀 비싸죠? 실기 비용이 포함되어서 그렇군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용 지원자는 전용료가 면제되고요. 국가보훈 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면제 대상인데 실수로 납부했다면 증빙서류를 기간 내에 PDF로 내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서 접수 대행 수수료는 제외하고요. 천재지변이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환불은 안 됩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것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페이지 40에요. 네, 동점자 처리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문 자연 계열은 수능 국어 표준 점수, 그다음 수학 표준 점수, 그다음 영어 등급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국어, 수학, 영어 순이군요. 네. 예체능 중에서 예술 디자인 대학, 매체 연기 제외에는 실기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수능 총점, 그다음 국어 표준 점수 순입니다. 사범대학 예체능 계열, 그러니까 체육교육과랑 음악교육과는 수능 총점, 그다음 국어 표준 점수, 그다음 실기 성적 순으로 선발합니다. 그렇군요.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확인 완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요강 팁 부분에 보니까 합격 후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도 꽤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페이지 41부터 50일까지요.
뭐 장학금이나 졸업 요건 같은 것들이요? 매 합격 후에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죠. 특히 그 상호 장학금 제도,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상어 1급 같은 경우는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에다가 학업 장려금, 연 600만 원, 기숙사 우선 배정 및 기숙사비 지원까지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주더라고요. 와, 4년 전에게 장려금까지요? 대단하네요.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이 있고요. 또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하려면 다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중 하나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 조기 졸업이나 교직과정 이수 기회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진로,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듣는 CSP 진로 탐색 교과목, 학년별 맞춤형 KU 커리어 클래스, 우수인재 양성하는 엘리트 프로그램, 창업 캠프 이런 것도 있고요. 1대1 상담이나 동문 멘토링, 멘토리남이라고 하던데요. 현장 실습 학기제도 활발하고요. 뭐 자플래넷이나 코멘토 같은 취업 플랫폼 제휴 서비스나 AI 역량 검사 무료 제공 이런 것도 되게 유용해 보였습니다. 와, 입학 후에도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정말 탄탄하네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나 기숙사, 쿨하우스라고 하죠. 신입생 약 800명 정도 선발 가능하다고 하고 이런 정보까지 단순히 입학 점수뿐만 아니라 내가 이 대학에서 어떤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을지 이걸 미리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건국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에 정말 A부터 Z까지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모집군 변경 같은 핵심 변화부터 시작해서 학과별 모집 인원, 또 복잡한 지원 절차와 일정, 수능 점수 계산법, 그리고 학자 폭력 감점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와, 정말 알아야 할 정보가 많았죠? 맞습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 모집군 변경이라든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자유전공학부의 그 숨겨진 제한 조건, 학교폭력 감점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게 사소해 보여도 실제 지원에서는 정말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강점과 약점, 또 목표 학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짜는 것, 이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이 정보들을 어떻게 나만의 무기로 만드느냐 하는 점일 텐데요. 오늘 저희는 주로 어떻게 건국대에 들어갈 것인가, 이 입학 자체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요강 마지막 부분에 소개된 다전공 필수 이수라든지 국제교류, 창업 지원 같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합격 점수를 넘어서 여러분이 건국대학교라는 이 공간에서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입학 후에 펼쳐질 그 수많은 기회들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빛나는 녹색 물결, 즉 건국 웨이브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건국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 심층 분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 최종 모집 요강은 반드시 원서 접수 전에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